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마지막 시간으로 용해와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용해도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고체의 용해도와 용매의 온도, 용매의 종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고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나타나는 석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액이란 무엇일까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용해된 액체를 뜻합니다.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는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해는 녹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용액은 균일 혼합물로서 투명하며 묘가물이 없는 물질로 설탕물과 소금물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용액의 종류에는 수용액, 알코올용액 등 여러가지 용액들이 있는데, 이런 용액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용질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용매의 이름을 나중에 부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탄올과 물처럼 잘 섞이는 액체 용액일 경우에는 양이 많은 쪽을 용매라고 부르면 되겠고, 청동, 황동, 스테인리스과 같은 합금들도 용액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용액의 진한 정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용액을 뜻하는데 이런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퍼센트 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100분율로 나타낸 농도를 뜻하는데, 기준은 용액 100g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며, 퍼센트 농도와 용해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기 바랍니다. 용액의 진하기와 성질을 보면은 용질의 양에 따라서 변하는데, 즉 용질이 용매에 많이 녹아면 녹아 있을수록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며, 용질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며 색깔도 진해지고 밀도라든가 굴절률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색깔이 없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는 없겠죠.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100g의 용매에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아 들어간 용질의 양을 뜻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용해도는 단위가 없고 포화 용액이 됐을 때까지의 녹은 용질의 양을 그냥 수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용해도는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농도하고 온도는 관계가 없고 용해 속도와 용해도도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용매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똑같은 용매라 하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므로 용매의 온도, 용매의 종류, 용질의 종류를 꼭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체 용해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프는 5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냈는데, 이 5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용매와 용질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 5가지 물질은 모두 물에 녹았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5가지 물질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녹는 용질의 양이 모두 다르겠죠. 즉 0도씨에서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용매도는 용매의 온도와 또는 용매의 종류 또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체의 용매도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용매의 온도하고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으며, 액체의 용매에 녹을 때에 압력하고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프에 압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또한 그래프에서 곡선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가지 물질 중에서 용매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질산칼륨이 되겠죠.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살펴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A, B, C, D 4개의 점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4개의 점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A점과 B점은 그래프 상에 있으므로 포화 용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D점은 B점과
용매의 온도가 30도로 똑같은데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점은 불포화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C점과 A점은 용매의 온도가 10도로 똑같은데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A점에서 최대로 10g밖에 녹을 수가 없는데, 즉 10도에서 10g밖에 녹을 수 없는데 C점은 B점에서 냉각된 상태로 30g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요 차이가 되는 20g은 녹을 수가 없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20g을 우리는 석출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화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에 우리는 석출되는 양을 구한다면은 고체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기체의 용매도는 온도하고 압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체에서는 용매의 온도하고만 관계있고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액체도 마찬가지로 고체와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시험관을 각각 얼음물과 실온물과 50도씨의 물에 담가 놓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시험관 A와 C와 E는 마개를 열었고 B와 D와 F는 마개를 닫았고 똑같이 사이다를 집어넣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이다에 거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거품이 발생할 때에 어떤 경우에 거품이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컵에 사이다를 따라 놓고 놔뒀을 때에 어떤 경우에 거품이 많이 발생할까요? 냉장고 속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창가에 놔뒀을 때일까요? 또는 사이다를 갖다가 거품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거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이다에 높은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녹여놓은 이산화탄소가 되돌아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포를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용매도가 점점점 낮아진다는 걸 뜻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개를 한 쪽보다 하지 않은 쪽, 즉 마개를 열은 쪽에서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체 용매도를 보게 되면 물에 잘 녹는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염화수와 암모니아수를 보면은 각각 60도에 있을 때에 녹아있는 양과 0도에 있을 때에 녹아있는 양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기체의 용매도는 용매의 온도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개를 했을 때와 열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압력이 높을 때에 용매도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 용매도는 물질의 특성으로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줘야 되겠고, 온도하고는 비례하며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매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